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거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3초간의 침묵. 여러분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70을 훌쩍 넘긴 김 어르신입니다. 평범한 어느 화요일 오후 40년 지기 친구 철수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500만 원만 빌려줘. 정말 급해. 단 한 줄의 문자였지만 김 어르신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500만 원이라. 적은 돈은 아니지. 철수가 평소 장난으로 이런 말 할 사람은 아닌데 정말 급하다는 거겠지? 하지만 우리 형편도. 김 어르신은 바로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라면 뭔가 좋은 조언을 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여보, 철수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부인은 잠자코 김 어르신의 말을 듣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두 사람이 매달 허리띠 졸라매서 겨우 모은 돈이잖아요.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우리 애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잖아. 부인의 목소리에는 그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김 어르신 부부도 딱히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병원비와 각종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혼자 거실에 앉아 철수와의 추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골목에서 함께 구슬치기를 하던 7살짜리 꼬마들, 중학교 때 함께 첫사랑의 편지를 전달해 주던 풋풋한 소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군대에 갈 때는 서로를 배웅해 주었죠. 결혼식에서도 서로의 사회를 맡아 주었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축하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는 술 한 잔 기울이며 서로를 위로해 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던 사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어디 가겠나? 다음 날 김 어르신은 평소 만나던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애들아, 솔직히 말해볼까? 철수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순간 모임의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도 예전에 그런 일 있었어. 30년 친구한테 200만 원 빌려줬는데 결국 연락 끊겼어. 돈은 못 받았고 친구도 잃었지. 다른 친구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돈 얘기가 들어가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틀어지는 게 순식간이야. 처음엔 고마워, 꼭 갚을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연락도 잘 안 하고 나중엔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피하더라고. 또 다른 친구의 경험담도 이어졌습니다. 내 경우엔 빌려준 돈은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버렸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 오가다 보니까 어색해지더라고. 집으로 돌아온 김 어르신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철수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급해서 연락한 거면 나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닐까? 40년 우정을 돈 때문에 저버릴 순 없어. 하지만 만약 못 받게 되면. 그날 밤 김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부인을 보며 또 다른 걱정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빌려주고 정말 못 받게 되면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이들한테는 또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 끝에 김 어르신은 철수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는 진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철수의 진심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평소 자주 가던 동네 카페에서 만난 철수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야윈 얼굴, 깊어진 주름, 그리고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눈빛. 철수야, 솔직히 말해.
왜 그렇게 급한 거야? 무슨 일이야?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 사실은 사업하다 크게 망했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확 줄어들고 임대료도 밀렸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준 상황이야. 김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 가족들한테도 아직. 형이 마지막 희망이었어. 이 돈으로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보려고. 철수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김 어르신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철수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5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한테도 큰 돈이거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형도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이런 말 했네. 미안해. 아니야, 미안할 것 없어. 40년 친구인데 뭘. 김 어르신은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돈은 빌려줄 수 없다. 하지만 널 혼자 두지는 않을 거야. 철수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철없는 부탁을 했구나. 체념한 듯한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자. 나도 예전에 작은 사업 해본 경험이 있잖아. 함께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보자. 돈으로 도움은 못 주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 소개도 해주고 새로운 일자리 정보도 같이 알아보자. 김 어르신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생활비 문제는 우리 동네 친구들이랑 상의해 볼게. 큰 돈은 어렵겠지만 여러 명이 조금씩 모으면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념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고맙다. 사실 돈보다 이런 마음이 필요했나 봐.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 후 김 어르신과 철수는 정말로 함께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의 도움으로 당장 급한 생활비는 해결했고 김 어르신의 소개로 철수는 새로운 일자리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우정이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김 어르신이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김 어르신이 무리해서 5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도 결국 두 가족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었겠죠. 반대로 그래도 40년 친구인데 좀 더 도와줄 방법은 없었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김 어르신도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5년째 못 받고 있어요. 가족한테 빌린 돈 때문에 명절이 어색해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 정말 공감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정리해 봤어요. 돈을 빌려줄 때의 원칙입니다. 첫째,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금액만 빌려주세요. 내 삶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명확한 상환 계획을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갚을 건지 구체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능하면 서면으로 약속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차용증 같은 것을 말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의 동의를 구하세요. 특히 배우자와 상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혼자만의 결정으로 나중에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거절할 때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된다보다는 어렵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다른 도움 방법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정 자체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죠.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잃으면 다시 만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빌려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김 어르신과 철수처럼 말이죠. 돈으로는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진심과 행동으로 더 큰 도움을 준 경우처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보세요. 때로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해답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일상의 고민들을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